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우리가 새해가 시작돼서 네. 나오신 모든 분들께 신년 계획 여쭤봤거든요. 아, 네. 선생님의 신년 계획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못 썼던 일기를 좀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일기 써본 지가 언젠가 싶은데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새해에는 내가 기필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질 거야. 뭐 살을 뺄 거야. 이런 결심 하셨는데 네네. 예, 그런 분들한테 아무래도 오늘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많이 해주시겠죠? 네, 운동 그러면은 요새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숙제라고 하는 노화를 막는데도 이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노화는 누구나 찾아오는 거지만 사실 그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막을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는 운동이 노화를 막고 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신년 기획 2011년을 건강하게 1편 최고의 보약 운동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늙기 싫어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싱싱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이 같은 소망은 사실 옛날부터 진시황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분은 보약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책과 또 씨름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전공한 저로서는 운동보다 더 좋은 노화 방지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사람은 운동을 했겠구나 안 했겠구나는 부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 스포츠 의학이신데 운동하시나요? 네, 오늘도 하고 왔고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네. 선생님이 운동을 하시는지 아닌지 네, 제가 네.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거 다 근육입니다. 근육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살짝 많으시네요. 단단하시네요.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주 예민한 근육이십니다. 단단하시네요. 이름이 가네요. 네. 예, 예. 네,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지내다 보면은 자신이 언제 노화가 있는지, 나는 내 나이보다 좀 더 늙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노화가 나는 언제 느껴지는지, 어느 때 주로 느껴지세요? 제가 제일 나이 들어 보이시죠? 저한테 네. 그러시고 저는 아직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노화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저녁에 목욕을 하고는 자꾸 뭘 바르고 있더라고요. 얼굴에다가. 그저 그냥 맨 얼굴로도 자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노화가 오기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 노화온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요. 이게 살들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보면은 피부가 탄력이 없고 보들보들한데 탄력이 없이 왠지 이렇게 뼈하고 따로노는 느낌을 이렇게 만지면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네. 근데 요즘에 제 살을 이렇게 만지면 제 살이 보들보들한데 왠지 근육이 뼈하고 이 살하고 따로논다라는 느낌. 그게 네. 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네, 관련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연식은 굉장히 달라요. 은근히 강조하세요. 맞습니까? 저도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로션밖에 안 발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화장품 하나하나 늘어나가면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거 이뻐지려고 하는 거죠. 네, 아유. 아니 그래도 네. 박사님 저분들은 좀 형편이 괜찮으시네요. 여기 미모 쪽에만 주로 신경을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전에는 방바닥에 앉았다가 바로 탁탁 일어났는데 이제 뭔가 짚고 아이고 이 소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구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네. 패널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피부 또 겉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진짜의 노화는 겉보다는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노화는 한 나이 40, 50대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노화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10대에서부터라고 합니다.
바로 혈관의 노화 때문인데요. 요새는 그 패스트푸드가 많이 발달하고 또 방부제 들어있는 음식, 색소 들어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청소년기부터 조금씩 혈관의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노화는 바로 여자와 남자가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자의 경우에는 25세를 전후해서 노화가 시작되고요. 제가 25 넘으면서 화장품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는 40대에서 50대 사이, 바로 폐경기를 맞이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의 노화는 이제 65세를 전후로 해서 여성의 노화가 급격히 시작이 되겠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그와 좀 달라서 40살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사실상 그 이후가 되는 4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남성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성도 갱년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남성의 갱년기는 70세 전후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같은 나이의 변화에 따른 노화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데요. 여성들은 그 호르몬의 변화가 매우 급격히 찾아오는 반면에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살 전후까지는 남성들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할 수가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경기를 전후해서 갑자기 의욕이 상실되고 우울감에 빠지고요. 왠지 나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손발이 뻣뻣한 것 같고 네, 다른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미워지는 감정, 그러면서 나 홀로 있는 감정. 좋은 거보다 미운 감정이 많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그게 노화인가요? 그게? 네, 아니, 저는 왜 맞습니다. 남자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큰일 났네. 여기도 아마 여성 저기 호르몬이 맞나 봅니다. 얼마 전부터 약간 예민해지셨어요. 아, 그래요? 씨가. 예. 예. 살짝 이렇게 흥분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새로운 여자 앞에서 그래요. 아, 부끄러워라. 노화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노화는 아닙니다. 뭐 아닌가요? 네, 이와 같은 호르몬의 변화는 사실 적절하게 우리가 잘 대응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노화의 패턴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은 이 활성산소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학계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노화의 속도와 수명은 결정이 되어 있다. 일종의 생체 리듬론인데요. 하루하루 리듬이 정해져 있는 바이오리듬을 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계와 같이 운명이 정해져 있고 예정되어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거스릴 수 없다. 당신의 수명은 여기까지다라는 이론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그보다는 좀 더 진화된 후천적인 영향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운동을 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았고 또 누구와 싸우고 있고 무슨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수명과 노화가 결정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그 중간쯤 되는 이론으로서 유전자론이 있는데요. 유전자 속에는 그 꼬랑지 부분에 텔레미어라고 해서 우리의 노화를 조절해주는 시계와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구나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줄이지 않도록 잘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여유 있게 사셔야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목사님인지 압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말씀드리는 활성산소는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유전자를 빨리빨리 늙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유전자를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비결도 운동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바로 네 번째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성산소 하면은 그거 산소인데 그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산소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고요. 이 안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산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죠. 그러나 거기에 활성자가 붙으면은 굉장히 나쁜 물질이 되겠는데요.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몸속에서 부드러운 물질을 먼저 공격합니다. 혈관이며 연골이며 인대, 근육. 자기가 만만한 것부터 공격한 다음에요. 그것을 변성시키고 약화시키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연골이 빨리 닳아 없어지고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여기저기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활성산소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더 심해지면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물질입니다. 물론 암도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나쁜 활성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이 활성산소의 주범이 되고요. 그 밖에도 폭식을 한다든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든가 그 밖에는 운동 때문에 만들어지는데요. 선생님 운동이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나쁜 활성산소를 만든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활성산소는 운동선수들이 제일 고민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프로급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은 매일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쉼없이 같은 근육, 같은 관절을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라는 것을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 선수가 아니라면 굳이 주사를 맞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에서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혜정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빨간색 음식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토시아닌. 네, 맞습니다. 폴리페놀, 안토시안 이런 것이 풍부한 바로 붉은색 음식을 잡수셔야 됩니다. 딸기, 포도, 토마토 굉장히 좋고요. 블루베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석류. 네, 맞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그 안에 있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바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 밖에는 검정 음식 중에서 깨라든가 콩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과류, 아몬드, 콩, 잣 이런 것을 많이 잡수시면 활성산소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비타민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종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코엔자임 퓨텐이라고 한국에서도 식약청 허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고요. 셀레니움 등도 이 항산화 물질로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적절히 드시면서 항산화 물질을 같이 증가시키는 운동을 한다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보시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아주 유익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가 되겠는데요. 걷기 우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아나운서 많이 해보셨나요? 유시민, 이성민 나오고 이경민 나오니까 막 다 헷갈리시죠? 네, 그러네요. 또 제가 걷기 이성민입니다. 아니, 이성민 아나운서는 사실 집이 상당히 먼데 걸어 다니는 예,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튼튼합니다. 아까 들어오시는데 보니까요. 체형이 너무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제가 반해요. 저 사람은 늦을까? 저 사람은 늦을까? 제가 반해요. 저분 띄워드리면 안 됩니다. 예. 걷는 걸 보여줘야 되나요? 네. 예. 일반적으로 걷기 그러면은 그냥 터벅터벅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물론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의 효과 면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안 하는 것보단 조금 낫겠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진짜 좋은 노화를 막는 운동은 파워워킹이라고 해서요. 양팔을 크게 휘저으면서 이렇게요? 보폭을 맞습니다. 보폭을 조금 크게 유지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하고 가끔씩 윙크도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윙크도 한 번 하고. 네, 이 같은 동작은 단순히 하체의 근력만 키워주고 유산소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십견을 예방하고 상체의 근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여러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예. 이제 제 자리로 가도 네,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워킹을 적절히 하신다면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초기 오십견 환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의 복용 없이도 치료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죄송한데 그럼 걷기는 활성산소가 안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활성산소가 생기지만 그 양이 가장 적게 적다. 만들어지는 운동이 이양 되겠습니다. 운동을 할 거면. 운동의 효과는 크고요. 반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건 적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운동 중에서 달리기가 있는데요. 선생님 파워워킹 할 바에는 달리기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달리기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마시다. 그러니까. 운동하지 마시다.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달리기, 특히 마라톤 같은 것이 가장 추천되는 운동이 되겠죠. 그러나 매년 마라톤 대회에서 1명 내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 마라톤, 이것은 나이가 한 40 넘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꾸준히 연습 과정에서도 많이 쌓이기 때문에 심혈관의 벽을 약하게 만들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줘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달리기는 좋지만
나이가 드셔서 하는 달리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해오셨던 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적응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그 다음째로 좋은 운동은 바로 수중에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창피하시죠? 조금 벗어야 되니까. 예, 그러나 이 수중 운동은 연세 잡수신 분들 또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중력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는 40대, 50대가 되면은 근육의 양은 줄지만 지방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지방의 나를 양을 쳐다보시지. 이혜정 선생님은 아주 근데 멋지게 체형이 멋지세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비슷하신 체형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이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방이 많은 분들은 매우 유리하게 되는데요. 바로 부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뜨게 되고요. 특별히 관절에 부담을 받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영도 좋지만 아쿠아로빅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이 되겠는데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쓰기도 하고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단체성, 사회성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좋은 것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요. 네. 젊은 남자들이야, 멋진 다. 남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줘요. 그렇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맞아.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자전거 타기가 되겠는데요. 예. 이 자전거는 약간 신경을 써서 타셔야 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이제 할아버지로 접어 들어가는 50대 중반, 60대부터라면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자전거 좋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점은 자전거의 패드가 가급적 삼각 패드는 피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삼각 패드는 대부분이 네, 대부분 생각입니다. 바로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막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남성 성기능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타의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등등의 여러 질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자고 하는 운동이 그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전거 타고부터 네. 일찍 자요. 그리고 많이 자요. 자전거 타고부터 자전거 뺏어야겠다. 아니. 뺏어야겠네. 옆에서 그 아니, 얘기 아니. 하시니까 괜히 사줬어. 네. 아니, 건강하라고 자전거 선생님, 사줬는데. 자전거 그냥 계속 타게 하시고 네. 안장을 띄워버리세요. 어떻게 좀 서서 타시게. 예. 아니, 자전거를 없애야겠네. 그죠? 네, 다행히도 자전거를 없애지 않고 또 안장을 빼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있어요? 의자로 된 의자 형태의 노인용, 즉 어르신들용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를 택하셔야 되겠고요. 그거를 좀 구하시기 어려우면은 네모로 된 개발품이 있습니다. 의자로 된 거라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의자로 된 거라면은 남녀 모두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은 없는 대신에 나이가 드시면은 척추관이라는 것이 좀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와는 다른데 증상이 비슷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못 걷겠고 나이가 드셔서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척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자전거로서 좋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를 뒤로 제껴주는 이런 운동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심해지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그렇게 되죠. 하면 안 되고요. 네. 바로 앞으로 굽혀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서는 윌리엄스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시면서도 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네, 바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즉 젊은 사람들 타듯이 위아래로 타시는 게 아니라 약간 누워서 타는 형태로 하시면서 등을 굽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약간 이렇게 등을 좀 구부린 자세로 타신다면 척추관 협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줄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운동으로서 게이트볼이 있겠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이 드신 어르신용 운동으로 개발됐지만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나이 드신지 모른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근데 운동이 되나요? 네, 운동 효과가 마치 골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 게이트 3개를 통과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요. 상하지의 근력을
균등하게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활성산소 막아주는 운동은 부메랑 던지기입니다. 좀 생소한 듯해도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는 운동인데요. 의외네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던진 다음에 다시 자기가 받아주는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은 재미가 있고 쉬울 것 같아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걸 혼자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가셔서 누구 한 사람은 저기가 있는 부메랑을 좀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은 던지기를 위주로 하고요. 가져오는 거는 다른 손주분한테 맡기시는 것이 아니 좋겠습니다. 저는 저 부메랑 운동으로요 팔이 한동안 막 아팠어요. 제가 칼을 많이 쓰는 직업이니까. 아, 네. 근데 저거 던지기 해서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한 1년 반을 계속 저 부메랑 던지기. 맞습니다. 네. 누가 주워오나요? 선생님이 주워오시나요? 아니 우리 강아지가. 네. 아, 또 강아지가 굉장히 뛰어가서 좋은 걔가 방법입니다. 주사다 주고 그래서. 아, 네. 그거는 참 잘하셨네요. 아, 그런 그럼 거군요. 강아지도 운동이 되니까. 네. 이 부메랑 운동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깨 오십견이라든가 어깨 관절염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목 디스크를 예방하고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구부정해지는 자세를 미리 막아주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메랑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서 활성산소를 막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면 바로 운동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연세 잡수신 분들한테 운동이 좋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날은 의욕이 생기셔가지고요. 그날은 하루 종일 운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알아누우세요.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인데요. 그 다음 날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알아누우셔서 계속 운동하시기가 어려워지는 아주 나쁜 현상에 빠집니다. 하루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하게 되는 이 노인들만의 즉 어르신들만의 특성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운동의 시간과 강도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간은 1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 보면서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운동을 걷기를 40분 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아유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40분은 운동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3시간 운동해도 계속 아프거든요. 네, 그거는 바로 3시간 동안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아주 유익한 효과가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하고 1시간에서 1시간 20분까지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T세포, B세포, 림파세포, 백혈구 할 거 없이 전부 다 늘어나면서 면역을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1시간 20분이 되면서부터는 계속 운동을 했더니 늘어나던 세포가 갑자기 중지하고 1시간 40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학은 거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해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아도 1시간 20분은 절대 넘으시면 안 되겠고요. 1시간도 가급적이면 2번으로 쪼개서 하신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운동의 빈도가 되겠는데요. 매일 하시는 운동도 물론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3번 운동하시는 게 연세 잡수신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새는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주 3일을 그럼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 네, 제 개인적으로는 40대부터는 주 3, 4일이 가장 좋겠고요. 60대부터는 일주일에 2-3번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그럼 추천드리고 50대는요, 싶습니다. 선생님? 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70대신데 아, 그러세요? 정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4시간씩 등산을 하세요. 아, 네. 예,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아주 자부심이 있으신데 저희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한 사망은 갑자기 한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연령 대비 운동의 빈도나 운동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좀 말려드려야 되겠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의 운동이 좋은 이유는 하루 운동을 하고 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매우 나쁜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낮춰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쉬어주면서 그것이 간에서 지방에서 또 신장에서 해독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그 시간에 그냥 쉬시는 것보다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거나 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섭취하신다면 이 나쁜 물질을
젖산을 빨리 분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강도가 되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운동 강도 설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치의 선생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꼭 조심하셔야 될 점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운동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분 중에는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산부인과 선생님이신데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운동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보약을 한 첩씩 끓여 잡수시고 네, 바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수영을 하고 나오시면서 거리에서 그냥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에게는 황당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운동하셨고 매일같이 새벽에 보약을 드셨는데 길거리에서 그것도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외래에서 보면은 운동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운동의 방법을 굉장히 조심해서 운동의 강도 설정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운동 강도 설정을 위해서 병원에서 하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혜전 선생님, 실례지만 나이가 제가 뵙기에는 55입니다. 저는 45인 줄 알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셨군요.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오늘 저는 최고의 보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55이시면은 220에서 55을 빼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미리 좀 계산을 165. 해봤는데요. 165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165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네. 바로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것을 우리가 최대 심박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혜정 선생님이 운동할 때 맥시멈, 최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165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165 이상의 심장 박동이 걸린다면 심장은 못 견디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165 근처만 가도 심장은 사인을 보냅니다. 숨가 빠지죠. 얼굴이 푸르둥둥해지죠. 다리에 힘이 빠지죠.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아픈데 이때도 참아내면서 나는 운동이 좋아 하면서 이걸 이겨내야 돼 하면서 하신다면 매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165.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정도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처음 운동을 하신다면 최대인 165의 40%.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98에서 100 정도가 되시겠네요. 100 정도로 1분에 심장이 뛰어준 강도라면 아주 만족한, 심장이 아주 좋아하고 내 몸이 굉장히 편안해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고의 위험도 없겠고요. 그러나 이제 운동을 평소에 젊을 때부터 해오셨던 분이라면 50%에서 60%까지도 심장 박동을 높인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심장 박동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되면은 운동의 효과는 없고 지치기만 하고 재미는 없어지기 맞아. 때문인데요. 늘 거기까지 해, 운동을. 네, 그 정도가 적당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00회가 뛰는지 165회가 뛰는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운동 중에 목 주변을 있는 경동맥을 눌러서 파악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 쪽에서 핑거 3개,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엄지손가락 쪽을 지나가는 동맥에 손을 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잡히네요. 네, 잡히십니다. 살아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발 밑을 지나가는 혈관. 이건 조금 전문적이라서 목 아니면 손을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요. 1분간 뛰는 동맥수라는 게 심장박동수라는 게 사실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멈춰서 잰다는 게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네. 15초만 재시면 됩니다. 곱하기. 네, 맞습니다. 4배 곱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분당 심박수가 되겠는데요. 이 점은 운동하는 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실행하셔야 됩니다. 100에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재보시고요. 중간에 한번 20분 정도 하고 재보시고요. 마치고 나서 한번 재보시면 아, 내 심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아, 참 신기하구나.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이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심장박동이 너무 운동 중에 많이 뛰는 건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봉주 선수를 진찰해 봤더니요. 거의 1분에 38회? 35회밖에 뛰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은 보통 72회 정도 뛰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심박수를 보였던 겁니다.
엄청나죠. 예, 심장이 강한 사람은요, 그다지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심장이 단 한 번으로 세상에. 쾅 뛰고도 엄청나게 많은 혈류를 전신으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긴 그러니까 그렇게 마라톤을. 아니, 근데 네, 그걸 연습해서 그렇게 낮출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한데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적응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40%에서 시작했던 운동의 강도는 2주 있으면 45%로 올리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주면은 50%까지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3개월에 걸쳐서 65% 내지 70%로 올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다이어트를 저는 거의 평생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아, 다이어트 그러세요? 할 때는 할 데가 어디 정말 있다고. 한게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운동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거나 사망이 일어나는 사고는 매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이 우리 몸에 아주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어떤 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재양 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한동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껍죽껍죽 할 텐데, 네. 근데 막 선생님이 뛰라고 옆에서 지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혈압이 막 내려갔었던 아, 경험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혈압 강화제를 맞고 아, 그랬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건 왜 그랬던 건가요? 네, 바로 심장의 기능이나 혈관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라면은 심장이 매우 약해져 있고 또 말초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말초에 있는 말단에 있는 근육들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데 그것을 심장이 맞춰주질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현상인데요. 그 외에도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을 때 바로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고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kg를 뺐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한 25kg를 뺐던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몸에서 나갔네요. 네, 나갔어요.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한 1년에 걸쳐서 뺐어요. 아, 네. 한 달에 뭐 1kg 이렇게 좀씩 넘어가면서. 근데 깨고 나니까, 네네. 빼고 나니까 몸은 가벼워져 좋은데, 아, 네. 심장 기능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투통, 한 번 뛰는 게 투툭 이렇게 좀 그렇군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자주 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장이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그 뒤부터 제가 다시 먹었더니 그게 안정이 돼갖고 지금 이 모양이 됐거든요. 아니 근데 예,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젊은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살을 빼야 되겠다는 일념만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거부하고 운동에만 전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겠는데요.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운동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공급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단백질이 그 원료가 되는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육의 주성분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분해되고 장기적으로 운동할 때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는요, 단백질도 고기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추천되는 것은 바로 콩과 두부, 두유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혜정 선생님이 두부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콩, 두유, 두부는 매우 강한 그 다이어트 효과가 그 자체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의 원료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되는 음식이 언니 되겠습니다. 두부 사러 가요. 네, 두부 사러 가요. 이와 같이 운동 설정이 자기 나이에 대비해서 40%로 설정이 된다면은 위험하지 않은 운동을 시행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으로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체질에 맞는 개별적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은 좋지만 사람마다 그 체형과 체질,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운동을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요새 많이 늘어나시는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짠 음식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병 환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서로 자신의 병이 중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운동 처방을 듣고 나더니 한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위중한 사람에게는 최대 강도의 심박수보다 낮춰서 처방을 하거든요. 네. 당뇨 환자에게는 최대 강도의 60%에서 운동을 시작하라 그랬고요. 고혈압 환자는 40%에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고혈압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당뇨병 환자는요, 운동을 인슐린 맞고 바로 세게만 하지 않으면은
그다지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이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조심하시지 않으면 급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가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달리기인데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운동이 하도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 5바퀴씩 학교 운동장을 돌았다고 합니다. 1시간 40분씩 돌았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혈압이 걷잡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운동이 참 나쁜 거라는 거를 하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달리기는 아주 독이 되는 운동으로서 하셔서는 안 되는 운동을 하셨다 그랬는데요. 연세 잡수시면서 특히 심장이 약해진 분이라면은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머리를 거꾸로 해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디클라인 벤치라고 하는데요. 전문 운동으로서 헬스장에 가시면은 벤치가 있어서 머리를 낮게 하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또는 거꾸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물구나무 서기도 해당이 됩니다. 모두 고혈압 환자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바로 뇌출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등척성 운동인데요. 이혜정 선생님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시죠. 여기다 대고 손은 이쪽으로 밀고요. 네. 머리는 반대로 한번 밀어보세요. 네, 이런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러한 등척성 운동은 동작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하는 듯 보이지만 혈관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요. 근육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서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병이 심장병이 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은 갑자기 사지마비가 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운동 능력을 상실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이 심장과 뇌졸중의 위험도는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처럼 좀 추운 겨울에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겠는데요. 새벽이 되면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혈관은 수축되고 심박수는 늘어납니다. 반면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말초에서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장은 거기에 맞춰보려고 너무나도 빨리 강하게 뛰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요. 심장병이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의 사촌 안에 심장병이 있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는 사촌들께 다시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연세 잡수신 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환이 뭡니까 하고 통계 조사를 했더니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염 하면은 무릎에만 오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관절, 발목, 어깨, 척추에도 오기 때문에 연세 잡숴서 오시는 이 관절염은 전신으로 다 온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손까지 와서요. 손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붓고 아프다고 해서 류마티스 아닌가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또 고관절, 이 발목과 같이 체중을 받는 관절에 좋은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설명해드린 수중에서 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그분들에게 가장 나쁜 운동은 바로 계단 오르내리는 것과 등산, 달리기, 줄넘기가 되겠습니다.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께서 3시간씩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평지가 좋겠고요. 시간을 1시간 반 이내로 줄여서 하신다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체중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이고요. 특히 등산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적응해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연골을 달아 없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많은 병이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하면은 운동, 식이관리, 약물요법 3가지가 트라이어드로 중요하겠는데요.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대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손에 관절염이 오시는 분들은 조그만 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나 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대근육 운동, 가슴 근육, 대퇴사두근, 또 허벅지 근육, 척추 근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를 이용한 헬스 운동도 좋으시겠고요. 또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걷기, 하루에 8,000보에서 10,000보를 걸으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환자분이라면 주사를 맞고 바로 운동을 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분이 갑자기 탁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골프 연습을 너무 세게 하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바로 인슐린을 맞고 계신 환자분이신데요. 골프 연습만으로도 저혈당이 오시면서 쓰러지신 겁니다. 외국에서였기 때문에 안에 그 당뇨 환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바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위험한 것이 바로 당뇨병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바로 발의 관리가 되겠는데요. 당뇨부 앓고 계신 분들은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발로 가는 혈류가 좋지 않아서 자칫 괴사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발가락이 썩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혈류는 잘 안 통하죠. 요구량은 늘어나죠. 더 많이 곰팡이가 또는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려면 반드시 발을 청결하게 잘 유지하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질환들 중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 후유증 또는 뇌졸중을 앓고 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아이우에오라고 하는 안면근육 운동입니다. 네, 안면근육 운동은 단순히 뇌졸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하악관절을 교정하고 또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입을 크게 벌리실수록 좋은데요.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요. 너무 크게 벌리시다가는 자칫 턱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보기가 흉해서요. 이렇게 혼자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혼자 해야지. 맞습니다. 보이는 데서 좀 흉하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생각나실 때 수시로 그때그때 해주셔도 되겠고요. 주의하실 점은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턱 관절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하신다면 뇌졸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손 운동인데요. 아기들 잼 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특수한 팜볼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요. 그 팜볼을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휴지를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맨손으로 하셔도 되겠는데요. 맨손으로 하실 때 주의할 점은 하라 그러니까 이걸 너무 꽉 쥐시면은 오히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아주 부드럽게. 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드럽게 젠틀하게 잡아주시면서 잼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한 번 할 때 횟수는 절대로 20번을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20번 넘으면 이거를 얕보셨다가는요 심장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강한 이 운동입니다. 별게 아닌 것 요구하는데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초의 근육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시켜도 심장이 금세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노화가 조금 시작된 분이시라면은 안면근육 운동 또는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서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나 이미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은 운동을 너무 세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안면 운동이나 손가락 운동 정도로 만족하시고요. 네. 그 밖에는 질환을 먼저 치료하시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가끔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절염이 있는데 이 무릎 관절염을 약을 쓰지 않고 운동만으로 치료하고 싶습니다. 또는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안 먹고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물을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약물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주 좋은 경우에는 약물을 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약물을 전혀 안 쓰고 운동만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매우 위험하고요. 또한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넘어서는 운동을 하실 수 있어서 급사의 위험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 중에는 무릎 관절염이 있으셨는데요. 끝까지 고집하셔서 운동으로만 치료하려고 하셨어요. 지지난달에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운동은 연골을 닳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연골 치료를 하면서 또 관절염이 있으시면 관절염의 염증을 죽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휴지기에 접어든 다음에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약하게 하고 나서 운동 후에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또는 반신욕을 하신다든가 또는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있는 음료나 식품을 섭취하신다든가 이와 같은 노력이 매우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굳어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아주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면
운동의 효과를 더욱더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혈압이에요. 굉장한 저혈압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일 하다 보면 밥을 끼니를 잘 못 챙겨 먹잖아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하다가 뭐 이렇게 손이 떨릴 정도로 당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러세요? 그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아니면 시간은 어느 정도로 둬야 적합한지를 운동하실 모르고 때 어지러우신가요? 네, 어지러워요. 네, 이 전지장님의 경우는 네, 대표적으로 기력이 약하신 분들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저혈압 환자라든가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럴 때 조심하실 점은 운동을 절대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젖산만 쌓이고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이 되겠는데요. 근육량을 먼저 키워놓고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시면 매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기초 대사를 좌지우지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은 몸매를 예쁘게 하고 요요 현상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어느 부위의 운동이 가장 좋으시냐면요. 그럴 때는 하체의 근육이 좋습니다. 종아리,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아주 몸매도 더 예뻐지시지만 이와 같은 무기력증을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재양 씨 경우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체중하고 근육량이 거의 반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중이 또 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육량이 또 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살은 죽어라고 안 빠지고 선생님 다 근육이셨어요. 저는 골병 아니 정말 거의 반반이에요. 지방하고 이 근육이. 그래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저는 또 체중이 네. 더 느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바로 그 외모에서도 나타나시는데요. 연세보다 젊어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젊게 사시게 되는데요. 이 근육은 단순히 몸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뇌혈류, 치매를 예방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활발한 뇌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것도 바로 이 근육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체형을 예쁘게 하는 피겨아웃이라고 합니다. 들어갈 때가 더 들어가고 나올 때 더 나오게 하는 것을 피겨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다 나오기만 했어요. 예, 그럼 제가 그거는 봐도- 김연아 씨처럼 저희도 될 수 있는 아유, 거예요. 꼭 계세요. 꼭 계세요. 예, 예. 꼭 계세요. 씨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밸런스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이 바로 노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어떤 운동이 좋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신다면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동을 처방해드려도 연세 잡수신 분들은 가끔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세를 잡수시게 되면 감정의 기복도 많고요.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가끔 우울한 감정도 와서 감정의 기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여러 명과 함께 하는 운동, 사회성도 길러지고 운동하면서 좀 대화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 가끔은 잡지책 같이 재밌는 책도 보시면서 운동하시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조성현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나와주시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깨가 조금 나와 있는 듯한 느낌 들었었는데 오늘 운동 배우면서 연습하면 이제 양복 입을 때 앞으로 옷이 좀 젖혀지는 게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자, 다른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도요, 사실은 운동이라는 게 이 지금 나이에서는 과한 것보다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나중에 후회를 하기보다 지금씩 조금씩 몸을 만들어 나가서 나중에는 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벌써부터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는 운동이라 그러면 늘 숨에 턱이 차잖아요. 예. 그래서 엄두를 못 냈는데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고 제 상태를 알고 오늘 이런 정도의 운동을 강도보다는 끈기를 갖고 한다면 나이 먹어가는 저도 얼마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2011년을 무엇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행복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이것만큼, 요거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운동은 사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아주 더 없는 보약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항상 밝게 웃으시는 웃음이야말로 명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웃음과 운동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성공감 2011년 신년 기획 2011년을 건강하게 1편이었습니다. 최고의 보약 운동 오늘 보내드렸는데
올해 1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웃으면서 운동하시는 것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께 사임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